여보, 당신이에요? 정말 당신이에요? 당신 누구세요? 저예요. 당신 아내. 저 모르시겠어요? 뭐라고요? 윤태호, 당신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태호입니다. 38배 나이에 IT 중견기업 대표를 맡고 있죠. 사람들은 제게 성공한 청년 CEO라는 수식어를 붙여주지만 저는 그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회사로 향하는 평범한 가장일 뿐입니다. 아내 민정이와 결혼한 지 10년, 초등학교 3학년인 딸 서연이가 있어요. 회사는 지난 3년간 급성장을 거듭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으면서 시장 점유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쟁사들의 견제도 심해졌습니다. 특히 에이펙스 테크의 장준호 사장은 노골적으로 저를 압박했어요. 업계 모임에서 마주칠 때마다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한마디씩 던지곤 했죠. 윤 사장님, 요즘 잘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너무 빨리 크는 건 위험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경쟁은 당연한 거니까요. 하지만 최근 들어 그의 태도가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10월 중순, 제법 쌀쌀한 가을 날씨였어요. 주말이라 오랜만에 등산을 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요즘 너무 바빠서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한 적이 없었거든요. 민정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죠. 여보, 날씨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괜찮아. 오전에만 다녀올게. 머리도 좀 식히고. 북한산 둘레길은 평소 제가 즐겨 찾는 코스였습니다. 사람들도 많지 않고 생각을 정리하기에 딱 좋은 곳이에요. 배낭에 물 한 병과 간단한 간식을 챙겨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전 10시쯤 산에 올랐을 때만 해도 날씨는 괜찮았어요. 구름이 좀 많긴 했지만 비가 올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죠. 천천히 산길을 걸으며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러다 문득 지난주 있었던 임원회의가 떠올랐어요. 전무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죠. 사장님, 에이펙스 쪽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우리 거래처 쪽에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월요일에 제대로 파악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걷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이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일기예보를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는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서둘러 하산하려고 방향을 틀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올라올 때 지나온 길인데 폭우 때문인지 길이 잘 보이지 않았죠. 바람까지 거세게 불기 시작하면서 나뭇가지들이 사방으로 흔들렸어요. 휴대폰을 꺼내 지도를 확인하려는데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중얼거리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검은색 등산복을 입은 남자였죠. 빗줄기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그 사람의 실루엣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가까워지자 그의 얼굴이 선명해졌어요. 장준호였습니다. 에이펙스 테크의 그 사장이요. 이런 날씨에 이런 곳에서 그를 마주치다니.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이게 누구세요? 장 사장님 아닙니까? 그는 대답 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윤 사장.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로 끝입니다. 무슨 소린지 이해할 새도 없이 그는 갑자기 제게 달려들었어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지만
빗물에 젖은 바위에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찰나 그가 제 가슴팍을 세게 밀었죠. 뒤로 쓰러지면서 보인 건 그의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아니, 떨어지고 있었어요. 절벽이었던 겁니다. 안 돼.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폭우 속에서 제 몸은 빠르게 추락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얼굴과 팔을 핥히고 지나갔죠. 그러다 뭔가 단단한 것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멈췄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내의 얼굴, 딸의 웃음소리, 회사 사무실의 풍경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모든 게 사라졌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희미하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사람 있어요. 빨리 오세요.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어요. 온몸이 욱신거렸고 머리는 쪼개질 듯 아팠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괜찮으세요?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누군가 제 맥박을 확인하고 있었죠. 저는 간신히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누구?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누군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어디서 왔는지도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어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네. 지갑도 휴대폰도 없어.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단 마을 보건소로 옮깁시다. 이 상태로는 병원까지 가기 힘들 것 같아요. 제 몸이 들것에 실렸어요. 흔들리는 감각이 느껴졌지만 저는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음에 눈을 떴을 때는 낡은 천장이 보였어요.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죠. 여기가 어디인지 저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눈을 뜬 지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제 이름조차 기억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이름이 기억나세요? 보건소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머릿속을 아무리 뒤져봐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백지장 같은 느낌뿐이었어요.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네요. 경찰에 실종 신고가 들어온 것도 없고요. 마을 파출소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를 발견한 건 산 너머 작은 마을 주민들이었어요. 이곳은 청송리라는 곳이었죠. 인구 300명 남짓한 지도에서도 찾기 힘든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이장님이 임시로 빈 집 한 채를 내주셨어요. 일단은 여기서 지내보게. 몸 추스르고 기억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저는 이름 없는 사람으로 청송리에 머물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저를 그냥 서울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입고 있던 옷이 제법 고급스러워 보였고 말투가 도시 사람 같다는 이유였죠. 한 달쯤 지났을 때 마을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정서진 씨를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35살의 그녀는 온화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묘하게 편안한 느낌이 들었죠. 여기요. 드릴 게 있어서요. 그녀가 도시락 하나를 건넸습니다. 혼자 계시니까 제대로 못 드실 것 같아서요. 많이 만들었거든요.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진 씨는 자주 음식을 가져다 주었어요. 김치찌개, 된장국, 볶음밥. 따뜻한 밥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혹시 기억나신 거 있으세요?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직은요. 아무것도 괜찮아요. 천천히 찾으시면 돼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정이 아니라 진심 어린 위로였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저는 마을 목공소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손재주가 있는 편이었는지 나무를 다루는 일이 생각보다 수월했죠. 땀 흘려 일하고 받은 첫 월급으로 서진 씨 가게에서 과일 한 박스를 샀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그동안 신세 많이 졌으니까요. 어머, 이럴 필요 없는데. 그녀는 손사래를 쳤지만 결국 받아주었어요. 그날 그녀의 웃는 얼굴이 유난히 예뻐 보였습니다. 이듬해 가을, 저는 서진 씨에게 청혼했습니다. 마을 정자 나무 아래에서였죠. 저는 제 과거를 모릅니다. 혹시 가족이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의 당신이면 충분해요. 그렇게 우리는 부부가 됐습니다. 작은 마을 회관에서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죠. 주민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완전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상한 꿈을 꿨어요. 악몽이라고 해야 할까요? 비 오는 산, 절벽, 누군가 저를 미는 장면, 그리고 희미하게 들리는 여자의 목소리. 여보. 꿈속에서 누군가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였죠.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어요. 여보. 깜짝 놀라 눈을 뜨면 서진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또 악몽 꾸셨어요? 미안해요. 깨웠나 봐요. 괜찮아요. 땀을 많이 흘리셨네. 그녀가 수건으로 제 이마를 닦아주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서진 씨에게는 오빠가 한 명 있었어요. 장준호라는 이름의 서울에서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죠. 저는 결혼 후에야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빠랑은 연락 안 하세요?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아니요. 오래전에 연 끊었어요. 성격이 안 맞아서요. 그녀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그 이상 캐묻지 않았죠. 결혼한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또다시 악몽을 꿨어요. 이번에는 더 선명했습니다. 폭우 속 절벽, 검은 옷을 입은 남자, 그리고 밀려나는 제 몸. 안 돼.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서진 씨가 침대 끝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죠. 서진 씨? 제가 부르자 그녀가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깼어요? 무슨 일 있어요? 왜 그렇게 앉아 계세요? 아니에요. 그냥 잠이 안 와서요. 그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우연히 그녀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낡은 공책이었죠. 원래 남의 일기를 보는 건 옳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펼쳐본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오빠가 그랬다. 3년 전 가을, 산에서 어떤 남자를 밀어버렸다고. 경쟁사 사장이었다고. 그날 밤 술에 취해 울면서 고백했었다. 나는 그게 거짓말이길 바랐다. 하지만 뉴스를 찾아보니 정말로 실종 사건이 있었다. 윤태호라는 이름의 CEO. 손이 떨렸습니다. 윤태호.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아니, 낯익었습니다. 마치 제 이름 같은 느낌이었죠.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1년 전 그 사람이 우리 마을에 나타났다. 기억을 잃은 채로. 처음 봤을 때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뉴스에서 봤던 그 얼굴이었으니까. 오빠가 밀어버렸다는 바로 그 사람. 하지만 본인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나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됐으니까. 일기장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마룻바닥에 떨어진 공책이 쿵 소리를 냈죠. 저는 윤태호였던 겁니다. 그리고 제 아내의 오빠가 저를 죽이려 했던 장본인이었어요. 서진 씨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숨기고 있었던 거죠. 당신,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문 앞에 서진 씨가 서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봤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제가 윤태호라는 거예요? 당신 오빠가 저를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서진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죠. 말해보세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당신이 누군지. 그런데 알고 나서도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을 사랑하게 됐으니까.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윤태호. 그 이름이 제 안에서 메아리 쳤어요. 그러자 조각조각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사무실, 임원회의, 누군가의 얼굴, 그리고 어린 여자아이의 웃음소리. 서연이. 제 입에서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제 딸 이름이에요. 서연이. 더 많은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아내 민정이, 회사, 장준호의 차가운 눈빛. 모든 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어요. 서진 씨가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당신, 저한테는 가족이 있었어요. 아내와 딸이 있었다고요. 목이 메었습니다. 3년이란 시간 동안 그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저를 죽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알면서도 숨기다니.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서진 씨가 울먹였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쓰게 웃었어요. 진실 위에 세워진 사랑이 아니잖아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 전체가 뒤바뀐 거였죠. 그리고 이제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곳에 남을 것인가.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장준호가 아직 저를 찾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청송리에 남았어요. 서진 씨와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끝낼 수도 없었죠. 아무래도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으니까요. 진실을 알고 난 뒤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 가족을 찾을까?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어요. 그들은 이미 저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웠을 겁니다. 제가 갑자기 나타나면 오히려 혼란만 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저는 청송리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서진 씨와는 같은 집에 살되 각자의 방을 썼어요. 부부라기보다는 동거인에 가까운 관계였죠. 그녀는 여전히 저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온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5월이 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 아침 서진 씨가 전화를 받고 나서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죠. 장례식장이 어디예요? 서울이요. 신촌 근처 병원에. 서울. 10년 만에 처음 가는 곳이었습니다. 같이 가주실 수 있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형식상 남편이니까요. 이틀 뒤 우리는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 풍경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했어요. 이 길을 수없이 다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장례식장은 대형 병원 지하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국화향기가 코를 찔렀어요. 복도를 따라 걸으며 여러 빈소를 지나쳤죠. 사무실입니다. 서진 씨가 말했습니다. 문 앞에 고 정태수라고 적힌 명패가 걸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이미 몇몇 조문객들이 와 있었습니다. 상주석에는 검은 상복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서진 씨의 오빠 장준호였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그의 얼굴은 훨씬 더 날카로워져 있었죠.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자 잠깐 굳었어요. 특히 저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서진아.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왔구나. 오빠. 서진 씨는 짧게 인사하고 영정 앞으로 갔어요. 저도 따라가 절을 올렸습니다. 영정 속 고인의 얼굴은 온화했어요.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분이었지만 묘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절을 마치고 일어서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실례합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면서도 품이 있는 목소리였죠.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정이었어요. 제 아내, 아니 예전 아내였던 사람. 그녀도 저를 봤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상주석 옆에 서 있는 저를 봤죠.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부의금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태호 씨? 그녀의 입에서 제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봤죠. 서진 씨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그녀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민정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당신이에요? 정말 당신이에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보자 기억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결혼식 날, 서연이가 태어났던 날, 함께 웃던 수많은 순간들. 누구세요? 서진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경계하는 목소리였죠. 누구냐고요? 민정이 서진 씨를 봤어요. 그러고는 다시 저를 봤습니다. 이 사람 아내예요. 윤태호의 아내. 10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에요. 빈소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장준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죠. 뭐라고요? 민정이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이 제 남편 윤태호예요. 10년 전 북한산에서 실종됐던 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서진 씨가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은 제 남편이에요. 정태호예요. 정태호요? 말도 안 돼요. 민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제가 1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여자 사이에 끼어서 얼어붙은 채 서 있을 뿐이었죠. 나가주시겠습니까? 장준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긴 장례식장입니다. 소란 피우지 마세요. 소란이요? 민정이 그를 돌아봤어요. 당신이 장 사장님이시죠? 에이펙스 테크에 10년 전 제 남편과 경쟁하던 그 사람. 장준호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실 리 없죠. 제 남편이 실종되던 그날 북한산에 당신도 있었다는 거 압니다. 긴장감이 빈소를 가득 채웠어요. 조문객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증거라도 있습니까? 장준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니면 근거 없는 소리는 삼가시죠.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제 남편이 여기 살아있잖아요. 민정이 다시 저를 봤습니다. 태호 씨, 저 기억 안 나요? 민정이에요. 당신 아내. 민정이. 그 이름을 듣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 맞아요. 제 아내 이름이 민정이었죠. 딸 이름은 서연이고, 서연이는 어떻게 됐어요? 제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딸.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잘 크고 있어요. 23살이 됐어요. 대학교 졸업하고 지금 회사 다녀요. 23살. 제가 사라졌을 때 13살이었으니 맞는 계산이었죠. 저를 기억해요? 당연하죠. 아빠를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민정이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같이 가요. 집으로. 서연이가 얼마나 보고 싶어 할지 몰라요. 안 돼요. 서진 씨가 저와 민정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이 사람은 제 남편이에요. 10년을 함께 살았다고요. 10년이요? 민정이 비웃었어요. 우린 13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것도 정식으로 결혼해서. 당신이야말로 누구예요? 저는 정서진이에요. 이 사람이 기억을 잃었을 때 돌봐준 사람이에요. 기억을 잃었다고요? 민정이 저를 봤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0년 전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여자랑 결혼했다는 거예요?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와 서연이를 잊고요? 잊은 게 아니에요. 제가 급하게 말했죠. 기억이 없었어요. 진짜로. 그럼 이제는 기억나요? 네. 조금씩이요. 조금씩이요? 민정이 쓰게 웃었어요. 그럼 이제 어쩔 건데요? 두 아내를 다 데리고 살 건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나가보시죠. 장준호가 끼어들었어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밖에서 얘기합시다. 싫어요. 민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답을 들을 거예요. 태호 씨 선택하세요. 나랑 서연이한테 돌아올 거예요. 아니면 이 여자랑 계속 살 거예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서진 씨는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봤고 민정은 간절한 표정으로 기다렸죠.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장준호가 움직였어요. 갑자기 제 팔을 붙잡더니 빈소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합시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어요. 복도 구석으로 저를 데려가더니 벽에 밀어붙였죠. 당신이 살아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당신이 저를 죽이려 했잖아요. 저도 낮게 대꾸했습니다. 그날 절벽에서 증거 있어요? 그가 비웃었죠. 10년 전 일이에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하세요. 그럼 당신 중훈죄로 잡혀갈 텐데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아요. 법적으로는 제가 더 불리했죠. 조용히 사라지세요. 장준호가 말했어요. 그럼 모두가 편해요. 전 아내도 지금 아내도 당신도.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죠? 물론이에요. 그는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그냥 계속 죽은 사람으로 남아있으세요. 저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봤어요. 10년 전 절벽에서 봤던 그 차가운 눈빛이 여전했습니다. 안 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돌아갈 거예요. 제 가족한테 후회할 거예요. 장준호가 경고했죠. 제가 가만 안 둘 텐데. 상관없어요. 저는 그를 밀치고 빈소로 돌아갔습니다. 민정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서진 씨는 구석에서 울고 있었죠. 같이 가요. 저는 민정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서연이 보러. 민정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서진 씨의 흐느낌 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어요. 민정이 제 옆에서 걸었죠. 괜찮아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나도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진짜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 그게 옳은 일이었죠. 주차장에서 민정의 차에 올라탔어요. 엔진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장례식장 건물이 멀어졌어요. 그 안에 남겨둔 서진 씨 생각에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혼자였어요. 두 세계 사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민정이 운전을 하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흘러갔죠.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여기에요. 민정이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차를 세웠어요. 고층 아파트들이 즐비한 곳이었죠. 우리 집이에요. 아직도 그대로 살고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민정이 말했어요. 서연이한테 미리 얘기 안 했어요. 놀랄 것 같아서. 현관문이 열렸어요.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집의 냄새였죠. 거실에서 젊은 여자가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긴 생머리에 안경을 낀 모습이 지적으로 보였습니다. 엄마 왔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가 저를 보고 멈췄어요. 노트북이 무릎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죠. 아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었어요. 제 딸, 서연아.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서연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정말 아빠예요? 그래, 아빠야. 그녀가 다가왔어요.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꿈이 아니죠? 아니야. 진짜야. 서연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저도 딸을 꽉 껴안았습니다. 10년 만에 재회였어요. 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 나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떨어졌습니다. 서연이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계셨어요? 긴 얘기야. 나중에 천천히 얘기해 줄게. 민정이 거실 소파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죠. 당신 기억이 정말 없었어요? 민정이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없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죠. 몇 년 전부터요? 네. 악몽을 꾸면서요. 민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기억이 돌아온 뒤에도 연락 안 한 거예요? 그게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다른 여자랑 결혼했잖아요. 그것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민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10년이에요. 10년 동안 당신 없이 살았어요. 서연이 키우고 회사 정리하고 빚 갚고 혼자서 다 했다고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 해요? 그녀가 울먹였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 서연이가 민정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아빠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다고? 민정이 쓰게 웃었죠. 이미 다른 여자 남편이 된 사람이.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정이 문을 열자 서진 씨가 서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요.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요? 민정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알아냈어요. 서진 씨가 저를 봤어요. 얘기 좀 해요. 제발, 들어올 것 없어요. 민정이 문을 닫으려 했지만 서진 씨가 문을 붙잡았죠. 비켜주세요. 저도 할 말 있어요. 할 말이요? 남의 남편 빼앗아 놓고요? 빼앗은 게 아니에요. 서진 씨가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기억 못했어요. 혼자 죽어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신혼도 모르는 사람이랑? 사랑했으니까요. 서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웃음네요. 민정이 비웃었죠. 사랑이요? 그게 사랑이에요? 저는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하세요. 둘 다. 당신이 결정해요. 민정이 저를 봤어요. 누구랑 살 건지. 저한테도 권리가 있어요. 서진 씨가 말했습니다. 10년을 함께 살았어요. 그것도 무시할 건가요? 무시요? 민정이 날카롭게 웃었어요. 13년은요? 딸까지 낳고 산 13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진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흘렸죠. 당신 오빠 때문이잖아요. 민정이 차갑게 말했어요. 장준호. 그 사람이 제 남편을 산에서 밀어버렸죠. 서진 씨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조사했어요? 10년 동안 그날 산에 누가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민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증거는 없지만 확신해요. 당신 오빠가 범인이라는 거 저는 몰랐어요. 서진 씨가 흐느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일기장에서 봤어요. 일기장이요? 오빠가 술 취해서 고백했대요. 아버지한테. 그걸 아버지가 일기에 적어놨어요. 민정이 차가운 눈으로 서진 씨를 봤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숨긴 거네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해요?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인생 10년을 돌려줄 수 있어요? 서연이 아빠 없이 자란 시간을 돌려줄 수 있냐고요. 정말 미안해요. 서진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울었죠. 다 제 잘못이에요. 저를 벌해주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서진 씨도 피해자였습니다. 오빠의 죄 때문에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산 사람이었죠. 일어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안 일어나요. 서진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받을 때까지 안 일어나요. 용서요? 민정이 쓰게 웃었죠. 당신을 어떻게 용서해요? 그때 서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상황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말했죠. 들어가 있어. 아빠. 서연이가 저를 봤습니다. 이 사람이 그 여자예요? 아빠랑 결혼했다는. 서연아. 싫어요. 서연이가 서진 씨를 내려다봤어요. 우리 아빠 데려간 사람. 용서 못해요. 미안해. 서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아빠 없이 살았다고요. 친구들이 아빠 얘기할 때마다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요? 서진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게 제 잘못 같았어요. 제가 기억을 잃지 않았더라면, 제가 더 빨리 돌아왔더라면, 그만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다들 그만해요. 뭘 그만해요?
민정이 저를 봤어요. 당신이 결정해야죠. 이제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누군가는 상처받을 거였어요. 서진 씨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봤죠. 알았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물러날게요. 서진 씨, 괜찮아요. 그녀는 쓰게 웃었습니다. 처음부터 제 자리가 아니었나 봐요.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요. 서진 씨, 제가 불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민정의 집에 머물렀지만 편하지 않았어요. 서연이는 저를 반갑게 맞아줬지만 민정과의 사이는 여전히 어색했죠. 어느 날 밤 민정이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당신이 제 남편이에요. 사망 신고도 안 했으니까요. 알아요. 그 여자랑은 혼인 신고도 안 했죠? 네. 사실혼 관계였어요. 그럼 문제 없네요. 민정은 차갑게 말했어요. 이제 예전처럼 살면 돼요. 하지만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10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걸 바꿔놨는데 그날 밤 저는 또 악몽을 꿨습니다. 절벽, 폭우, 장준호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서진 씨의 울음소리. 눈을 떴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죠.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장준호가 저지른 일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그리고 서진 씨에게도 가야 한다고. 그녀를 그냥 보낼 수 없다고. 거울을 봤습니다. 제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확고했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싸움에 민정이 오래된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녀가 뚜껑을 열자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우리 가족의 사진들이었죠. 첫 번째 사진은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젊은 제 모습이 보였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민정 옆에서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기억나요? 조금씩이요. 사진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서연이가 태어났을 때, 첫돌 잔치, 유치원 입학식. 제 손을 잡고 웃던 어린 딸의 모습이 선명했어요. 이건 회사 창립 기념일이에요. 민정이 한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사무실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정장을 입은 제가 직원들과 함께 서 있었죠. 그 순간 머릿속에 무언가 번쩍였습니다. 회의실이 떠올랐어요. 큰 테이블, 모니터, 그리고 진지한 표정의 임원들.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었죠. 클라우드 보안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겁니다. 제 목소리가 들렸어요. 기억 속에서요. 우리가 선점해야 합니다. 괜찮으세요? 민정의 목소리가 저를 깨웠습니다. 네. 기억이 나요. 회사가 더 보여줄게요. 그녀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영상 파일들이 있었죠. 당신 인터뷰 영상이에요. 실종되기 한 달 전에 찍은 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제가 나타났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카메라를 보며 말하고 있었죠. IT 업계는 빠르게 변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고객의 신뢰를 얻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 목소리였어요. 자신감 있고 침착한 목소리였죠. 지금의 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영상이 계속됐어요. 경쟁사들이 견제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이길 겁니다. 그 말을 하는 제 얼굴이 화면 가득 찼어요. 그리고 갑자기 기억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장준호의 얼굴이었습니다.
업계 모임에서 만났던 그 남자. 비아냥거리던 말투, 차가운 눈빛. 그리고 마지막 날. 폭우가 쏟아지던 산길. 안개 속에서 나타난 그의 실루엣. 다가오는 발걸음. 그리고 제 가슴을 밀던 그 손의 감촉. 아! 저는 소리를 지르며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너무 생생했어요. 떨어지던 순간의 공포, 몸을 핥히던 나뭇가지, 바위에 부딪히는 고통. 태호 씨, 민정이 저를 붙잡았어요. 진정해요. 괜찮아요. 기억났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저를 밀었는지. 누구요? 장준호. 에이펙스 테크 사장. 민정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확실해요? 네. 선명하게 봤어요. 그의 얼굴을.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 사람이 저를 죽이려 했어요. 계획적으로. 왜요? 경쟁 때문이에요. 우리 회사가 너무 빠르게 성장했으니까. 민정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어야 해요. 증거요? 네. 10년 전 일이에요. 기억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법적으로 싸우려면 증거가 필요했죠. 어떻게 하죠? 찾아봐야죠. 당시 상황을. 민정은 다시 노트북을 열었어요. 검색창에 뭔가를 입력했죠. 10년 전 뉴스 기사예요. 화면에 기사들이 떴습니다. IT 업계 신성 윤태호 대표 실종. 북한산에서 흔적 없이 사라진 CEO. 수색 작업 나흘째. 단서 없어. 기사를 읽으며 기억이 더 선명해졌어요. 실종 당일 아침 민정이와 나눴던 대화. 서연이가 잘 다녀오라고 인사하던 모습. 아빠 선물 사다 줘요.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래. 뭐 사다 줄까? 인형이요. 큰 곰 인형. 알았어. 꼭 사다 줄게. 결국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돌아가지 못했으니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웠어요. 딸의 웃음소리가, 아내의 따뜻한 손길이. 미안해요. 민정에게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두고. 당신 잘못 아니에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찾았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장준호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걸. 그리고 서진 씨에게도 말해야 했어요. 그녀의 오빠가 무슨 짓을 했는지.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제 인생도 그렇게 무너졌었습니다. 한순간에. 하지만 이제는 다시 일어설 때였어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죠.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그리고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저는 서진 씨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민정은 반대했어요. 왜 그 여자를 만나려고 해요? 확인해야 해요. 직접 들어야 해요. 뭐요? 그녀가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민정은 난색을 표했지만 결국 허락했습니다. 다만 조건을 달았죠. 저도 같이 가요. 괜찮아요? 당연하죠. 제 남편 일인데. 이틀 뒤 우리는 청송리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3시간 거리였어요. 산길을 따라 구불구불 올라가니 작은 마을이 나타났죠. 여기서 10년을 살았어요? 민정이 창밖을 보며 물었습니다. 네. 외롭지 않았어요? 외로웠죠. 하지만 평화로웠어요. 차를 마을 입구에 세웠습니다. 구멍가게가 보였어요. 서진 씨의 가게였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계산대에 서진 씨가 앉아 있었어요. 우리를 보자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왜 왔어요? 얘기 좀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제대로 할 얘기 없어요. 서진 씨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냥 가세요. 못 가요. 민정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 오빠 얘기 들으러 왔어요. 서진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는 관계없어요. 관계없다고요? 민정이 비웃었죠. 제 남편을 죽이려 한 사람이 관계없어요? 저는 몰랐어요. 언제까지요? 제가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몰랐어요? 서진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입술을 깨물고 있을 뿐이었죠. 일기장에 적혀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버님 일기장에. 네. 언제 봤어요? 3년 전이요. 3년 전. 그러니까 제가 악몽을 꾸기 시작한 시기였죠.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을 때. 그럼 저랑 결혼하고 나서 알았네요. 네. 서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혼하고 1년쯤 됐을 때요. 왜 말 안 했어요? 무서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떠날까봐. 떠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민정이 차갑게 말했어요. 남의 남편 붙잡아 놓고 남의 남편이 아니었어요. 서진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당신은 기억도 못했어요. 죽을 뻔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숨긴 거예요? 아니에요. 서진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숨기려던 게 아니라 말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차이예요? 차이가 있어요. 그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엔 정말 몰랐어요. 당신이 누군지. 그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사랑에 빠졌고요. 민정이 비꼬았습니다. 네. 사랑에 빠졌어요. 서진 씨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사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버지 일기장을 보게 된 거예요.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공책을 꺼냈죠. 이거예요. 일기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저는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빼곡한 글씨가 나타났어요. 고인의 필체였죠. 오늘 준호가 울면서 고백했다. 3년 전 가을 산에서 경쟁사 사장을 밀어버렸다고. 윤태호라는 이름이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나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다. 내 아들이 살인자가 됐다.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 읽었어요. 준호는 괴로워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에 자수할 용기는 없다고 했다. 나는 그저 술만 마셨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서진이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오늘 서진이가 어떤 남자를 데려왔다. 마을에서 구조된 사람이라고 했다. 기억을 잃었다고.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뉴스에서 봤던 그 사람이었다. 윤태호. 준호가 밀어버렸다는 바로 그 사람. 민정이 제 옆에서 일기장을 함께 봤어요.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죠. 어떻게 해야 할까? 말해야 하나? 하지만 말하면 준호는 끝이다. 감옥에 가게 된다. 그리고 서진이도 상처받을 것이다. 차라리 모르는 척해야 하나? 그 사람은 어차피 기억을 못한다.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결국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비겁한 아버지다. 용서해다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걸 언제 봤다고요?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요. 서진 씨가 대답했습니다. 유품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그럼 3년 동안 숨긴 거네요. 네. 왜요? 사랑했으니까요. 서진 씨는 울먹였어요. 이기적이죠. 알아요. 하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따뜻하고 온화했던 얼굴이 이제는
죄책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오빠는 지금 어디 있어요? 서울이요. 회사에. 연락하세요. 왜요? 만나야 해요. 직접. 서진 씨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휴대폰을 꺼냈죠. 여보세요. 오빠. 전화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왜? 올라와야 해요. 지금. 무슨 일인데? 그분이 여기 계세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죠. 알았어. 간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2시간 후면 도착할 거예요. 서진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가게 안에 앉아 기다렸어요. 민정은 창밖을 보고 저는 일기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서진 씨는 계산대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마을 입구에 멈춰 섰어요. 차에서 장준호가 내렸습니다. 10년 전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자 굳어졌어요. 윤 사장.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살아있었군요. 당신 덕분에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죠. 밀어버렸는데 죽지 않아서 미안하네요. 장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발뺌하지 마세요. 민정이 일어났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제 남편을 산에서 밀어버린 거 증거라도 있습니까? 있어요. 저는 일기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여기요. 당신 장인어른이 쓴 일기장. 장준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그건 읽어봤어요. 전부 당신이 고백했다고 적혀 있더군요.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죠. 이제 끝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잠깐. 장준호가 손을 들었어요. 협상하죠. 협상이요? 돈 드릴게요. 원하는 만큼. 웃음네요. 민정이 비웃었습니다. 10년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뭘 원합니까? 당신이 감옥에 가는 거요. 장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서진 씨를 봤습니다. 서진아, 내가 좀 말해봐. 오빠. 서진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자수하세요. 뭐?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이렇게 사는 거 미쳤어? 장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감옥 가면 넌 어떻게 살려고. 괜찮아요. 서진 씨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이미 다 잃었어요. 이제 남은 건 양심뿐이에요. 장준호는 비틀거렸습니다. 의자를 붙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죠. 끝났군. 그가 중얼거렸어요. 완전히 끝났어. 저는 그의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0년 전 절벽에서 저를 내려다보던 그 차가운 눈빛은 이제 없었어요. 공포와 절망만이 남아 있었죠. 판세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장준호는 결국 자수했습니다. 이틀 뒤 그는 경찰서로 향했어요. 서진 씨와 저, 그리고 민정이 함께 동행했죠. 경찰서 앞에서 장준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후회는 안 해요? 그가 저를 봤어요. 후회요? 10년이에요. 제 인생 10년을 가져갈 거잖아요. 당신이 먼저 제 10년을 빼앗았잖아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시간, 딸이 자라는 걸 지켜볼 시간. 다 빼앗아 갔죠. 장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떨구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사는 길게 이어졌어요. 장인어른의 일기장이 중요한 증거가 됐죠. 비록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장준호의 자백과 함께 충분한 근거가 됐습니다. 검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한 달 뒤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죠.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10년 전 실종됐던 CEO가 살아 돌아온 사건이었으니까요.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 앞에서 그날의 기억을 진술했어요. 폭우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산하던 중 피고인을 만났죠. 그는 제게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저를 밀었습니다. 절벽 아래로요. 확실합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네. 얼굴을 똑똑히 봤습니다. 장준호는 피고인석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변호인이 뭔가 변론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장준호 본인이 이미 모든 걸 인정했으니까요. 유죄를 인정하십니까? 판사가 장준호에게 물었습니다. 네. 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모두 제 잘못입니다. 재판은 석 달간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서울에서 지냈어요. 민정의 집에 머물렀지만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정이 말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10년이 너무 길었어요. 알아요. 하지만 노력해 볼 수는 있잖아요. 노력이라. 저는 창밖을 봤어요. 사실 두렵네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 시간이 필요하겠죠. 민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당신 마음이 아직 정리 안 됐다는 거. 정리요? 서진 씨 얘기예요. 민정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당신 그 사람도 사랑했잖아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서진 씨를 사랑했던 건 분명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그걸 증명했죠. 미안해요. 미안할 필요 없어요. 민정이 쓰게 웃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기억을 잃었으니까. 그래도, 다만, 그녀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이제는 선택해야 해요. 저랑 다시 시작할 건지 아니면 말을 잇지 못했죠. 아니면 뭘까요? 서진 씨한테 돌아간다는 건가요? 재판이 끝났습니다. 판결이 나왔어요. 징역 8년, 살인미수와 증거인멸 시도 등을 고려한 형량이었죠. 장준호는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윤 사장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남은 인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그도 결국 욕심에 눈이 멀어 인생을 망친 사람이었으니까요. 법정을 나서는데 서진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죠. 오빠가 벌받게 돼서 서진 씨가 말을 시작했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알아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각오했던 일이니까.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사실 얘기하러 온 건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요. 당신 얘기예요. 서진 씨가 저를 봤습니다. 돌아가야 해요.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무슨 말씀이세요? 민정 씨한테요. 서연이한테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거기가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이에요. 서진 씨, 저도 알아요. 당신 마음이 돌아왔다는 거. 기억이 돌아오면서 사랑도 돌아온 거죠.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서진 씨가 쓰게 웃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민정 씨 보는 당신 눈빛이 달라요. 예전에 저를 보던 눈빛이랑 똑같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서진 씨가 물었습니다. 당신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몸도 마음도. 그래서 제가 돌봐줬죠. 밥 해주고
옷 빨아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고마웠어요. 고마울 필요 없어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어요. 사랑해서 한 거니까요. 진심으로. 저도요. 알아요. 서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도 저를 사랑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하지만 이제는 놓아줘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붙잡으면 당신을 또 망가뜨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가족과 떨어뜨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서진 씨, 괜찮아요. 그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는 했어요. 재판 끝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미안해요. 미안할 필요 없어요. 서진 씨가 일어섰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살아있어서 고마웠어요. 제 곁에 있어줘서 고마웠고요. 저도 고마웠어요. 정말로. 잘 사세요. 그녀가 걷기 시작했어요. 뒤돌아보지 않고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그녀의 모습이 흐릿해졌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왜일까요? 옳은 선택인데 왜 이렇게 아플까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집으로, 진짜 내 집으로. 민정의 집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빠 왔어요? 응. 어디 갔다 왔어요? 잠깐 바람 쐬러.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정이 차를 내왔어요. 서진 씨 만났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표정 보면 알죠. 민정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끝났어요. 완전히. 그래요? 네.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요. 우리.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요? 네. 시간이 걸리겠지만 노력해 볼게요. 고마워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서연이가 만든 김치찌개였죠. 맛있었어요. 아니, 행복했어요. 아빠,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처럼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당연하지. 다행이다. 서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긴 여정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2번의 인생을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끝났어요.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가 실현됐고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웠어요.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해방감도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됐으니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한 잠이 찾아왔어요.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봄에서 여름을 지나 다시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1년 전 이맘때 저는 장례식장에서 민정을 다시 만났죠. 그리고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IT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큰 회사는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었죠. 1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기술은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빠, 출근해요? 서연이가 현관에서 말했어요. 요즘 서연이는 주말마다 저희 집에 들러요. 평일에는 자신의 원룸에서 지내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됐죠. 응, 회의 하나 있어서.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래. 너도 좋은 하루 보내고. 민정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커피 한 잔하고 가요. 고마워요. 주방 식탁에 앉았어요. 민정이 건넨 커피를 받아들었죠.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요? 아무거나요. 당신이 해주는 건 다 맛있어요. 그럼 된장찌개 끓일게요. 좋아요. 일상적인 대화였어요. 평범하고 소소한. 하지만 이런 순간들이 제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이었으니까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어요. 처음 몇 달은 어색했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민정도 변했고 저도 변했으니까요. 하지만 천천히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손을 잡고 산책을 하고 영화를 보고 서연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었죠.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죠. 문득 서진 씨 생각이 났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청송리에서 여전히 가게를 운영하고 있을까요? 한 달에 한 번쯤 그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짧은 안부였죠. 잘 지내시죠? 저는 괜찮아요.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잘 지내요. 거기도 건강하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죠.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제게는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직원은 5명, 모두 젊고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죠. 사장님 오셨어요? 김 과장이 인사했습니다. 네. 회의 준비됐나요? 네.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였죠. 클라이언트의 보안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이 방향으로 진행하죠. 회의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죠. 문득 지난 10년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기억을 잃고 청송리에서 보낸 날들, 서진 씨와 함께한 순간들, 평화롭고 조용했던 그 시간들, 그것도 제 인생이었어요. 부정할 수 없는 제 삶의 일부였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왜일까요? 슬픔도 아니고 후회도 아닌 뭔가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김 과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잠깐.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꽃집에 들렀어요. 민정이 좋아하는 장미를 샀죠. 다녀왔습니다. 어머, 꽃이네요. 민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예쁘죠? 네. 고마워요. 저녁 식사를 했어요. 약속대로 된장찌개였죠. 구수한 냄새가 식탁 가득 퍼졌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민정이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행복이란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민정이 제 어깨에 기댔죠. 당신, 네, 후회 안 해요? 뭐요? 돌아온 거요. 저한테,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정말요? 네.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삶이 모두 제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겠어요.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거실을 물들였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아프지만 그래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간다고. 중요한 건 선택 이후예요. 그 선택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진짜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가 전화를 했어요. 아빠,
오늘 저녁에 우리 집 올래요? 제가 요리할게요. 그래. 뭐 해줄 건데? 비밀이에요. 와서 보세요. 알았어. 갈게. 전화를 끊고 민정을 받습니다. 오늘 서연이 집 간대요. 좋네요. 우리 딸 요리 실력이 늘었나 봐요. 기대되네요. 손을 잡고 베란다로 나갔어요. 햇살이 따사로웠죠. 좋은 날이네요. 민정이 말했습니다. 네. 정말로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새로운 삶이었어요. 두 번째 기회였죠.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매일을 감사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게 제가 배운 교훈이에요. 인생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다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민정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우리는 함께 미래로 걸어갔습니다. 인생은 때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넘어진 후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고 정의는 결국 승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힘든 순간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 포기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니까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